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혼입니다. 자, 오늘은 말년의 자식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식과 나의 인연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인생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식복이 있다 없다라는 그 기준은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자식복을 얘기할 때 첫 번째, 우리 자식이 성공하고 자기가 하는 일에서 존경받고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 명예를 많이 얻는 그런 모습을 나는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부모님들은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내 자식이 성공하지 못해도 건강하고 또 자기 가족들과 굉장히 화목하게 이렇게 지내고, 또 부모에 대한 감사함이나 부모에 대한 어떤 존경심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인성이 잘 이루어진 이런 아이가 만약에 내 자식이다 라고 할 때 나는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또 얘기를 하시기를, 자식이 성공을 해서 예를 들면 출세까지 부모가 정말 이렇게 밀어줘서 시켜놨는데 나중에 출세하고 자기 가정이 딱 생기고 자기가 자꾸만 성공하고 이러다 보니까 부모님을 오히려 더 등한시하고 무시하고 정말 섭섭하고 가슴이 너무 아팠다 이런 부모님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부모님들은 우리 자식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나 부모 아끼는 마음이 있고, 또 형제들 잘 이렇게 우애 있게 잘 지내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다, 그 모습이 나는 참 좋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자식복을 얘기할 때는 참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나는 자식복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그 나이가 최소한 60 이상부터 자식복이 있다 없다 하나의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자식의 복을 논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계다. 그래서 내가 60 정도 이상이 딱 지나고 난 이후부터, 그때부터 나의 자식복을 내가 있다 없다 이렇게 조금 기준으로를 정하고 그 자식복을 한번 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이렇게 말년의 자식복이 참 중요한데, 그리고 이 말년의 자식복이 진짜 자식복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자식복이 좋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이상하게 우리 아이와는 나는 통하지가 않고 가면 갈수록 정말 남처럼 변해간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사주를 이렇게 보실 때 자식이라는 에너지가, 자, 오행별로 각각의 이 자식의 에너지가 다 다르게 되어 있는데, 특히나 자식의 운명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사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 항상 더 자식의 어떤 운명을 리딩할 때 정확하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예를 들면 자궁 속에서 10달이라는 기간을 함께 이 탯줄이라는 이 하나의 에너지 통로를 통해서 10달을 육체적인 교류도 하지만은 영적인 이 교류를 10달 동안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 모성애는 자식에 대해서는 더욱더 끈끈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육체적인 사랑을 해서 이렇게 만나는 그런 만남과, 자, 이분들은 정신적인 영혼적인 사랑까지 했을 때 이 만남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 정도로 영혼의 어떤 교류가 함께 일어났을 때는 인간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존재는 내 몸이고 나의 영혼이고 하나라는 확실한, 자, 그런 느낌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식을 바라보는 느낌입니다. 그 양수 속에 10달을 들어있는 동안에 자식을 육체적으로도 키우면서도 정신적으로도 함께, 영적으로도 함께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성애가 그렇게 강한데,
자, 이렇게 자식과 사주에서도 보게 되면은 자식이라는 이 에너지에 이 원진 기문간살이 딱 연결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자식이 어릴 때는 참 예뻤고 굉장히 뭔가 나의 말도 잘 들었고 굉장히 미래가 아주 밝은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남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특히나 어머니나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 자식에게 뭘 이렇게 주는 게 굉장히 조금 꺼려지고, 항상 줄 때도 계산을 하면서 주게 되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부모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다르게 이렇게 행동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자, 이런 어떤 행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원진 기문의 관살, 이런 에너지들은 아주 영적으로 나의 마음이 그렇게 해서 그런 행동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조상의, 우리 자식의 조상과 부모님의 조상이 다 다르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식이 이렇게 영적으로도 다 다르게 돼 있는데, 자, 영적으로 이 조상신들이 싸운다, 미워한다, 원망하는, 자, 이런 어떤 에너지다. 이래서 요분들이 자꾸만 이 자식과 부모가 잘 지내는 것을 방해를 하는 에너지가 이 자식과 원진 기문간살에 놓여 있을 때 이런 어떤 행동을 자꾸 벌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도 내가 주변의 친구들을 보니까 다른 친구의 부모님들은 정말 아낌없이 주시는데 우리 부모님은 너무나 계산적이고 이게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맞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때로는 섭섭함이 밀려와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멀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사주 속에서, 특히나 어머니의 사주 속에서 식상이라는 이 에너지가 원진 기문에 엮여 있을 때 이렇게 자식에게 주는 것도 왠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 진짜 부모의 마음 같지 않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경우에는 부모님이 자식을 또 질투하기도 합니다. 어머니가 딸을 질투한다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질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의 상상으로서, 우리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느껴보지 못한 것인데 그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식이라는 에너지의 기문간살, 원진살이라는 게 있을 때 굉장히 이 자식과 부모의 이 영적인 조상들이 서로가 이렇게 앙숙이 되어서 밀어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자꾸만 왜곡시키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렇게 말년의 자식복을 볼 때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원진 기문에 이렇게 연결돼 있을 때 말년에도 크게 자식에게 뭔가 기대할 그런 것이 별로 없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말년의 자식복. 자, 사주에서 보면 이 시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태어난 시에서 자식의 미래, 자, 나의 미래도 되고 자식의 모습, 또 그리고 이 생을 다하고 내가 이제 다음 생으로 떠나기 위한 하나의 그 주제를 잡고 가는, 자, 그런 어떤 구간이 이 시주라는 구간인데, 자,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이 시지에서 일지와 합이 딱 이렇게 되어 있는 사주의 구성이 있습니다. 일지라는 그 공간은 남편궁이 되죠. 여자 입장에서는 부부궁인데, 자, 이 부부궁과 일지와 시지가 자식궁이 합이 딱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식으로 인한 도움이 말년에 있을 수가 있고, 자식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오해가 생겼는데, 자, 이 오해는 결국에는 풀리게 됩니다. 근데 생각 외로 자식과 부모 사이에 오해가 생겨서 그 오해를 풀지 못하고 부모님이 떠나는, 자, 이런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본의 아니게 정말 원수처럼 이렇게 살면서 또 생을 마감하시고 한을 맺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렇게 시지와 일지가 합이 딱 된 경우에는 부모 자식 간에 오해가 생겨서 오랜 시간 단절이 이루어졌더라도 일지와 시지의 합이 딱 돼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이 오해는 반드시 풀리고 간다,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는 부모를 진심으로 자식이 챙깁니다. 자식이
있든 없든 내가 가진 위치에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라든지 부모님에 대한 아낌없는 뭐 이런 존경이라든지 자, 그런 것을 충분히 표현하는 자식이다. 말년복이 굉장히 자식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요즘은 뭐 은퇴하시고도 굉장히 사업이나 장사나 또는 뭔가 사회적인 활동을 함께 계속 하시려고 이렇게 많이 또 물어보시는데, 자, 그렇게 부모님이 다시 은퇴 이후에 어떤 사업이나 장사를 하실 때 자식과 또 함께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시지라는 자, 이 에너지와 일지라는 곳에서 합이 들어온 자,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과 뭔가를 함께 해도 굉장히 좋다.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한번 보게 되면, 세 번째는 자, 시지와 일지가 합의돼서 참 좋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세 번째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시지라는 자식의 그 에너지와 일지라는 나의 에너지 궁에서 형충파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형충파가 일어나는데, 자, 이랬을 때는 자식으로 인하는 고생이,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나 고생 또는 말 못하는 아픔이 내가 말년까지 오랫동안 가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어느 시기는 정말 아이가 너무나 이쁘게 잘 자랐지만 또 어떤 시기는 너무나 말을 안 듣고 엉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기 때문에 이 아이가 또 잘 되겠지, 정신을 차리고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보시는데, 자, 이렇게 일지에 또 시지의 이 에너지가 만나서 형충파를 이렇게 딱 만나고 있는 경우에는 내가 노년이 돼서도, 부모 입장에서 내가 노년이 돼서도 이 자식 때문에 내가 말 못하는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됐다라고 해서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모님들은 얘기를 하실 때 자식이 자기 앞길을 잘 찾아가고 성공을 했고 가정생활도 정말 잘 이끌고 가는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부모를 너무 외면하고 부모를 자꾸만 뭔가 이용한다는 느낌, 자, 그런 느낌이 계속적으로 자식에게 들어올 때 너무너무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이래 됐을 때 과연 이 부모님은 자식 복이 있다, 말년에 나는 자식 복이 있다, 자식이 나를 이용하려고 하고 나에게 굉장히 섭섭하게 하고 자기 가족만 알고, 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이때 우리가 말할 때 자식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곤란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지와 일지에 형충파가 있을 때는 자식으로 인한 고통이, 자, 이것이 노년까지도 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는 자식이 중년이나 초년에는 몰랐는데 내가 나이가 들고 자식도 나이가 들면서 자, 이 아이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자, 이런 모습으로 들어온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말년의 자식복을 볼 때, 자, 시지라는 이 공간은 자식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연월일시에 이 공간들을 다 지나서 마지막 우리의 그 결실의 자리입니다. 우리 노력의 결실의 자리고, 자, 이 결실을 들고 이제 다음 생을 떠날 건데, 자, 이 축토라는 에너지가 시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축토라는 이 에너지가 시지에 있을 때는 자식으로 인한 뭔가 고통이 약간 암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이라는 에너지, 축토라는 이 얼어붙은 이 동토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화기라는 이 에너지를 모두 다 빨아당겨 버립니다. 자, 인간에게 그리고 모든 자연에게 이 화라는 에너지, 태양빛이라는 에너지는 생명을 관장하는 에너지입니다. 화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생명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생을 여기서 멈추어야 되는지가 이 화기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자, 자식이라는 에너지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나무라는 하나의 에너지다라고 볼 때 나무에게
화라는 이 태양빛이 없다라는 것은 이 아이의 미래가 밝지 않다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일인데, 자, 이렇게 부모님의 사주 속에서 시지에 축토라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은 특히나 자식 궁에, 자, 이 자식의 미래가 조금 어둡다. 태양빛을 전부 다 이렇게 빨아들이는, 자, 그런 어떤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자식의 앞날이 약간 어둡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말년의 자식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주 속에서도 우리의 자식과 나의 인연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그것을 알아보는 방법을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이었습니다.